옛날 옛날 세상에 아기 귀신이라는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도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세상에 나타나면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사람들을 여러 명씩 잡아서 사라지니 세상 사람이 온통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 귀신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는데 겁도 없이 임금님이 사는 대궐로 질풍처럼 쳐들어가 장수와 군졸들을 무수히 죽이고서 귀한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공주를 훌쩍 안아들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주를 잃은 임금은 큰 시름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나라에 큰 시험이 있어 전국에서 무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적에게 공주를 빼앗긴 마당에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리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기 귀신에게 잡혀간 내 사랑하는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큰 벼슬을 주겠노라. 누가 해보겠느냐? 아기 귀신이란 말에 다들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한 젊은 무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궁중의 무장 3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님은 기뻐하며 궁중에서 제일 가는 무장 셋을 골라서 젊은 무사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무사는 큰 절을 올린 다음 궁중의 무장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네 사람은 도적의 거처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무사는 다리가 부러진 채 땅에 떨어져 있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독수리에게 집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까치였습니다. 무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까치 다리의 상처를 보살피고 명태 껍질로 감싸줬습니다. 덕분에 까치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사의 꿈에 낮에 보았던 까치가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기 귀신의 집을 찾으시지요? 여기서 동쪽으로 30리 밖에 가면 산이 있고 그 산에 이상하게 생긴 검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을 잘 살피면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있을 겁니다. 조개 껍데기들을 드러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그 구멍이 도적의 집으로 가는 통로랍니다. 잠이 깬 무사는 날이 밝자 궁중 무장들을 이끌고 까치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자세히 살펴보니 한 구석에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들을 들고 보니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무사가 그 구멍을 파헤치니 구멍이 점점 커져서 사람이 들어갈 만큼 되었습니다. 그 구멍 속은 얼마나 깊은지 어두캄캄하니 그냥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무사는 무장들과 함께 칠과 풀을 엮어서 기다란 줄을 만든 다음 그 줄을 구멍 속으로 늘어뜨렸습니다. 자, 차례로 밑으로 내려갑시다. 위험을 느끼거든 줄을 흔드시오. 그럼 위에서 끌어올려 주리다. 궁중의 무장 한 사람이 먼저 줄을 붙잡고 굴 속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 귀신을 만날 생각을 하자 덜컥 겁이 나서 몇 걸음 내려가지도 못하고 줄을 흔들었습니다. 둘째 무장은 반 정도까지 내려갔으나 역시 무서운 생각에 줄을 흔들고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 나선 사람은 궁중에서 제일 간다는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내려갔지만 귀기 서린 기운이 등골을 스치자 전날 궁중에서 봤던 아기 귀신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떠올라서 그만 줄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젊은 무사는 할 수 없이 혼자서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세 사람의 무장에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호를 보내면 끌어올리라는 말을 남긴 채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등골 오싹한 찬바람이 스쳤으나 무사는 꿋꿋하게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줄을 놓고서 어둠을 헤치고 걸어가 보니 갑자기 눈앞이 훤히 트이며 별세개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 즐비했습니다. 무사는 마을 복판에 있는 가장 크고 훌륭하게 생긴 집이 아기 귀신의 집임을 직감하고 은밀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집 밖 우물가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사는 그 버드나무 위에서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폈습니다. 버드나무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인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동이에 붓는 순간 무사는 버들잎을 한 줄 훑어서 동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람도 몹시 부네. 그러면서 여인은 다시 물을 길러서 부었습니다. 무사는 다시 또 버들잎을 훑어서 뿌렸습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하자 여인은 이상한걸? 지금은 바람도 안 부는데? 하면서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상에 사는 사람 같은데 이 험한 데를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자 무사는 자초지종을 간단히 말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의 막내 공주를 구하러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자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바로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 무서운 아기 귀신을 어떻게 당하려는지요? 일단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공주는 젊은 무사를 치마폭에 숨겨서 아기 귀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무사를 집 구석에 있는 헛간으로 이끌고 가더니 한 옆에 놓인 커다란 쇠덩이를 가리키며 어디 얼마나 힘이 센지 저걸 한번 들어보세요 했습니다. 무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쇠덩이를 들어 올리자 공주가 그 정도로 어림도 없습니다. 힘을 더 길러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무사를 헛간 속에 숨겨놓고 날마다 먹을 것을 날라다 주며 물 한 병씩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기 귀신이 먹는 장군수로 그걸 먹으면 힘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사가 그 물을 먹자 정말 점점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무사는 쇳덩이를 공기 놀리듯 다룰 정도로 힘이 세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곧 아기 귀신이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술을 먹여서 잠들게 할 테니 신호를 보내면 나와서 처치하세요. 그때 갑자기 천둥치듯 쿵쿵 소리가 나면서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기 귀신이 옵니다. 어서 몸을 숨기세요. 말하고 공주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아기 귀신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귀신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납작한 코를 벌렁거리며 끙끙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걸? 그럴 리가 있습니까? 피곤하셔서 그렇겠지요.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공주가 고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면서 분길 같은 손으로 도적의 손을 잡아서 이끄니 도적은 기분이 좋아져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푸짐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감을 위해서 술상을 보았습니다. 저희 정성이니 많이 드세요. 그러자 도적이 화등장 같은 눈을 껌뻑이면서 말했습니다. 허허, 이게 웬일이람? 이제 내 말을 듣기로 했단 말이냐? 안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대감을 모시고 살 수밖에요. 술 한 잔 드세요. 아, 진작에 그럴 것이지. 도적은 흉악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면서 공주가 권하는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대감님,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해 주실 거죠?
암 말해주고 말고. 대감님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니 혹시라도 누구한테 지거나 죽는 일은 없겠죠? 정말 아무 약점도 없으신 거죠? 그러자 술 기운에 경계심이 풀린 도적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자가 있겠느냐? 내 왼쪽 옆구리에 비늘이 있는데 그걸 떼어내면 나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 하지만 이 세상에 그걸 떼어낼 놈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하하하하. 공주가 재차 권하는 독한 술을 거듭 들이킨 도적은 술에 취해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골아떨어져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얼른 헛간에 숨어있던 무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저기 벽에 걸어놓은 칼이 천하의 보검입니다. 어서 저 칼을 들어 도적의 왼쪽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떼어내세요. 그 보검은 보통 사람은 까딱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장군술을 먹고 힘을 기른 덕에 무사는 그 칼을 번쩍 들 수 있었습니다. 무사가 칼을 들자 칼이 쟁쟁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슬에 도적이 뒤척였습니다. 어서요! 무사는 얼른 칼을 들어 도적의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도적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사는 번개처럼 칼을 휘둘러 아기 귀신의 목을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에 맞아서 떨어진 머리가 펄쩍펄쩍 뛰어 천장에 닿더니 다시 아기 귀신의 몸뚱이로 가서 척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무사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칼을 휘둘러 아기 귀신의 목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머리는 깡충 뛰어 제자리에 달라붙었습니다. 무사는 그만 혼이 빠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서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공주의 말에 정신을 차린 무사는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댕강 떨어진 도적의 머리가 다시 몸에 붙으려고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공주가 어디서 났는지 매운 재를 한 움큼 쥐고 있다가 도적의 목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도적의 머리는 목에 달라붙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적의 몸뚱이도 고목이 넘어가듯 털썩 거꾸러졌습니다. 아기 귀신의 최후였습니다. 무사는 아기 귀신의 집을 뒤져 세상에서 빼앗아온 금은보화들을 찾아가지고 공주를 이끌고서 땅속 나라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귀신의 부하들이 덤벼들었지만 한 명도 남김없이 무사히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입구에 이른 무사는 칠그로 엮은 줄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무장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포기를 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줄이 흔들리자 그들은 얼른 힘을 합쳐 줄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줄에 갖가지 금은보화가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다시 줄을 내려보내니 이번엔 어여쁜 여인이 이끌려 올라왔습니다. 궁중에서 모시던 공주였습니다. 자, 어서 줄을 내려 무사님을 끌어올리세요. 그렇지만 무장들은 잠깐 무엇을 의논하는 듯 하더니 줄 대신에 옆에 놓여있던 커다란 돌을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으악! 하는 비명이 났습니다. 무장들은 얼른 땅속 나라 입구를 막아놓고는 양옆에서 공주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셋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무장이 공주를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오. 궁궐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오. 공주는 아기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렇게 또 다른 도적의 손에 이끌려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명의 무장이 공주를 데리고 궁궐에 다다르자 임금은 하늘로 올라갈 듯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주님을 구하고 금은보화를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무사는 그만 아기 귀신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소. 과연 이 나라 최고의 무장이라 할 만하오. 내 그대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이 금은 보화를 모두 다 상으로 내리리다. 이제 그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오. 그렇게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무렵 젊은 무사는 땅속 나라를 방황하는 중이었습니다. 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바윗돌이 굴러내려왔을 때 무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번개처럼 몸을 빼어 아슬아슬하게 바윗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입구가 까마득히 높고 보니 날개가 있어 날아가기 전에는 나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무사가 그 언저리를 방황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전날 다리를 고쳐줬던 까치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무사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도적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퍼뜩 정신이 든 무사는 아기 귀신의 집으로 달려가 훌쩍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이 몸을 흔들며 반항을 했지만 무사가 고삐를 획 낚아채자 거역하지 못하고 뜻에 따랐습니다. 무사가 엉덩이를 때리자 말이 펄쩍 날아오르는데 빠르기가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무사는 말을 몰고 땅속 나라의 입구로 다가와 위로 치솟았습니다. 큰 칼을 휘둘러 무장들이 막아놓은 곳을 헤쳐버리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사를 지상으로 내려놓은 말은 한번 크게 울음을 울더니 스스로 검은 바위에 부딪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사는 말을 묻어준 다음 급히 궁궐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궁궐에 도착하고 보니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3명의 무장이 한껏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고 임금과 신하들은 그 말에 무릎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음식에 입을 대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사가 임금 앞으로 나아가 소리쳤습니다. 마마, 소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저 간악한 장수들을 벌 주소서. 그 모습을 본 공주가 반색을 하면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이 저를 구해준 분입니다. 저분의 공을 저 세 장수가 가로채려고 했어요. 그러자 3명의 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 무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사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무사가 보검을 휘두르자 모두 단칼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사와 공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임금은 크게 기뻐하면서 무사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내 공주와 짝지어 주었습니다. 무사는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아들, 딸 많이 낳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